섬진강 물길이 휘감아 도는 길. 호남평야의 젖줄인 옥정호를 품은 이곳엔 오래된 사람들의 삶이 골고루 흐릅니다. 그 안엔 고소한 치즈 내음이 그윽하게 풍기고 걷는 곳마다 다양한 얼굴을 한 길엔 유서 깊은 역사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신비로운 나무만 봐도 예사 장소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때론 활기찬 모습으로, 때론 풍요로운 모습으로 걸을수록 기분 좋은 땅. 길마다 기운찬 이야기들이 깊게 뿌리내린 오늘의 둘레길. 여유로운 풍경 속 힘찬 에너지가 담긴 임실의 숲과 호숫길로 떠납니다. 사시사철 푸른 물길과 숲을 품은 전북 임실. 싱그러운 경치 속 그윽한 가을의 바람을 느끼며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의 고은별입니다. 저는 지금 전망 좋은 누각 앞을 찾아왔는데요. 누각위로 오르면 고소한 치즈 내음이 풍기는 풍요로운 풍경과 싱그러운 숲과 호수가 병풍처럼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푸른 숲 속엔 기운 좋은 역사가 흐르고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난 호숫가로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오늘의 둘레길 여행지 임실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신선들과 선녀들도 반했다는 비경의 장소부터 건국 왕들이 탄생한 숲과 섬진강 물길로 이어지는 오늘의 둘레길. 그 첫 번째 코스는 기운 좋은 임실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오래된 누각입니다. 누각을 찾아가는 길, 고즈넉한 옛 정취가 느껴지는 돌담이 걷는 걸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그 걸음 끝에 닿은 곳엔 웅장한 누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각의 역사와 탄생 배경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보니 예사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보존한 티가 곳곳에 묻어나는 모습. 이곳에서 이 누각을 지키는 후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보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누각의 규모가 더 웅장한데요. 이 누각은 언제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1926년도에 네. 김양자 근자 어르신께서 낙향을 하셨을 때 그 삼형제들이 네. 부모님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이게. 아, 정말요? 네. 효심으로 지어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네요. 예. 그럼 저 위에가 조금 궁금한데 올라가 봐도 보시죠.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은 이곳의 이름은 운서정입니다. 100여 년 전 효심으로 지어진 곳이자 일제강점기엔 우국지사들이 모여 한을 달래던 장소기도 하죠. 우와, 올라오니까 이렇게 사방이 탁 트여서 임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예, 이게 사선대 국민관광지입니다. 사선녀들이 네. 이곳에 다녀갔다고 그래서 사선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군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전설의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예, 지금 저 밑에 내려가시면 네. 조각공원도 있고요. 또 가을에는 또 풍경이 네, 가을 네. 풍경이 단풍이 아름답고요. 아래 내려가면 또 이렇게 볼거리가 네.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봄, 여름엔 푸르름이 만연하고 곧 깊어질 가을이면 단풍으로 반겨준다는 그곳.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선대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섬진강 상류에 자리 잡은 사선대는 두 신성과 네 선녀가 논일다 갔다 전해질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구름이 깃들 만큼 높은 자리에 위치한 운서정에서 사선대로 가는 길은 내리막으로 이어져 걷기 좋은 코스였는데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진 가을바람에 발길이 더욱 가벼웠습니다. 얼마 후 금세 사선대에 닿았는데요. 사선대를 마주하자 눈앞에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 운서정에서 사선대로 이어지는 길은 물길 따라 설치된 데크로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게 돼 있었는데요. 데크 길을 걷다 보니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품은 사선대 안쪽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아래로는 잔잔한 물길이, 그 위로는 계절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산물들이 시선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안에 빛나는 물빛과 숲의 내음이 오감을 일깨웁니다.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풍경인데요. 신선들과 내 선녀가 어떤 풍경에 반했을지 직접 걸어보니까 저도 알 것 같네요. 물길이 유유히 흐르고 사방엔 초록빛의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에요. 어느 곳에 눈을 돌려도 여유와 운치가 넘치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사선대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후 이색적인 조각들이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길마다 이어지는 다양한 조각 작품들. 자연과 어우러져 곳곳에 자리 잡은 조각들이 이곳 사선대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사선대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랍니다. 덕분에 길에 색다른 변주가 생긴 듯합니다. 오! 사선대 안에 예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마치 지붕 없는 미술관에 온 기분이 들어요. 이곳 사선대 조각공원은 전 세계 10여 개국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전시된 야외 갤러리와도 같은 곳인데요. 인근 오국리미술촌 향토 조각가들부터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은 곳이랍니다. 잘 가꿔진 산책로에서 멋스러운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공간이죠. 조각공원을 지나 이어지는 길에선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에선 계절감도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싱그럽고 화려했던 연꽃의 시절이 지나고 몽골차게 여물어가는 연자가 얼굴을 내민 연밭이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이어져 있어서인지 여기 연밭도 있는데요. 이제 연꽃이 지고 연자가 여물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완연한 가을이 다가온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사선대를 가로지르는 이 물길이 섬진강의 상류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봄이면 노란 봄꽃이, 여름엔 푸른 초목과 장미, 그리고 연꽃이 맑은 물을 가득 머금고 핀다고 하고요.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맞아주며 사시사철 언제 만나도 반할 만한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사계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사선대 안의 이 물길은 섬진강 상류의 오원천인데요. 까마귀가 신선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날아든 길조를 뜻하는 이름이랍니다. 좋은 전기들이 이어지는 길목에 조금 이르게 잎새를 떨군 낙엽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록이 넘실대던 여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일렁이는데요. 여름의 초록이 가을로 물들어가는 모습도 꽤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계절의 조화를 눈에 담고 걷다 보니 사선대의 전설 속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기 전설의 사선녀 그림이 있네요. 저도 선녀들처럼 이 사선대를 조금 더 즐기다 가보겠습니다. 사선녀들은 그 옛날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을엔 이 코스모스 군락이 물결치는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코스모스의 영원한 단짝 잠자리와 나비가 달큰한 가을바람을 몰고 오는 길.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피로한 풍경이 사라진 여유로운 임시를 마음껏 누려봅니다. 과거에는 신선들과 선녀들의 놀이터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이 실컷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임시를 찾을 땐 소풍 준비를 해서 사선대로 나들이 와야겠네요. 경복궁 경회로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운치 있는 사선로에 서서 사선대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갑니다. 다음으로 만날 코스는 치즈의 메카, 임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치즈의 지역인 스위스 북동부의 아펜첼러가 절로 떠오르는 풍경.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국내 제1의 치즈 고장인 임실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선대를 벗어나 고소한 치즈 내음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푸르른 초원의 풍경이 이어졌는데요. 동화처럼 펼쳐진 길들이 꽤 이색적입니다. 이렇게 푸른 언덕이 이어진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작은 알프스 같은 느낌도 드는 길인데요. 저기 지금 동물들이 있나 봐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무려 13만 제곱미터, 축구장 19개 넓이의 드넓은 초원을 갖춘 임실 치즈 테마파크. 사냥을 비롯해 다양한 동물들이 뛰놀 수 있게 한 친환경적인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됐는데요. 사냥들이 보이네요. 가족 단위로 소풍 나와도 정말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얘들아! 귀여워! 와, 사냥인가 봐요. 사냥들 밥 한번 줘보실래요? 좋아요.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요? 네. 한꺼번에 주지 말고. 네. 짠! 배고프구나. 아주 잘 먹네. 하나씩 줄게. 도시에선 상상하기 힘든 청정하고 평화로운 풍경. 사방에 펼쳐진 풍요로움이 임실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제 임실의 진가를 찾아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임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고소한 치즈죠. 이곳에 오면 치즈를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치즈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니까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임실 치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임실 치즈 역사 문화관에 왔습니다. 임실에 뿌리 내린 지 60년이 훌쩍 넘은 한국 치즈의 역사부터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 진하게 익어가는 치즈 숙성을 재현한 모습. 그리고 임실에서 생산된 청정 원유로 순수 자연주의 치즈가 제조된 내용까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임실 치즈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치즈 천국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우리나라에 치즈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중심에 임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됐는데요. 덕분에 오늘날 임실하면 치즈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레 연상되기까지의 과정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서 깊은 임실 치즈의 면면을 살펴보고 난 후 가장 기대했던 장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여기 오면 치즈 만들기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든 체험이 가능한데요. 제1일 수업 동기들은 똘망똘망한 눈망울의 꼬마 친구들입니다.
저도 질세라 장갑까지 꼼꼼히 끼고 준비를 마쳤는데요. 오늘의 체험은 스트링 치즈 만들기. 제일 먼저 모짜렐라 치즈 덩어리를 잘게 부숴 뜨거운 물에 녹여주고요. 손으로 꾹꾹 눌러 한 덩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 순서인데요. 잘 녹은 치즈를 맞잡고 살살살 늘려가며 쫄깃한 스트링 치즈로 만드는 겁니다. 네모난 치즈가 종이장처럼 늘어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죠? 평소에 치즈를 먹기만 해봤지 이렇게 직접 체험해본 건 처음인데요. 정말 재밌고 너무 신기하네요. 다음으로 만날 코스는 고려와 조선 건국왕의 탄생 전설이 서려있는 왕의 숲과 상이암입니다. 해발 876m의 임시를 대표하는 성수산. 노령산맥에 자리 잡은 이곳은 높지는 않지만 정상의 조망이 빼어나고 숲이 울창해 둘레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름이 난 산인데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머금은 그곳으로 저도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여기는 임시를 대표하는 주산, 성수산인데요. 이곳을 왕의 숲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8명의 왕이 나올 길한 기운이 가득한 명산이라는데요. 그 기운 받으러 저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9마리의 용이 굿을 하나를 놓고 다투는 형국으로 무려 8명의 왕이 나올 길한 땅이라 전해지는 곳. 그래서 이름도 왕의 숲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수려한 산세를 가지고 있지만 가파르지 않고 가볍게 걷기 좋아 아침 저녁으로 이곳의 좋은 전기를 느끼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사계절 다른 매력을 선보여 관광객들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푸르른 길목에 얼굴을 내민 탐스러운 계절 열매가 가을날 왕의 숲을 더욱 운치 있게 해줍니다. 역시 왕의 숲이라는 이름답게 산에서 내뿜는 공기와 기운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둘레길을 걸을 때는 강한 초록의 향기가 가득했는데요. 어느새 가을이 되니까 산에서 그윽한 향기가 묻어나기 시작했네요. 따사로웠던 시절을 지나 시원한 바람결이 숲마다 청량하게 들어찬 계절. 가을이 깊어지면 바위마다 길목마다 이끼 위로 소복하게 쌓일 낙엽을 기대하며 왕의 탄생 설화가 굽이굽이 서려 있는 신비로운 왕의 숲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고즈넉한 풍경의 사찰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위풍당당하고 기운 좋은 사찰의 앞마당. 이곳이 바로 왕의 숲과 함께 이름난 상이암입니다. 입구에서 상이암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해줄 문화해설사를 만나게 됐는데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걷다 특별한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는 글귀도 막 써져 있네요. 예, 옛날로 말하면 이제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 정도의 직급에 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기운을 받기 위해서 글씨를 많이 쓰는데 이 바위를 네. 향로봉이라고 그러고 9마리 여기 보면 능선이 9개의 능선이 있어요. 9개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9개의 능선이 이제 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길을 함축해서 이 구슬바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형국이라 그래서 구룡쟁주 지지라고 그래요, 여기가.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이 바위를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좋은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아, 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저도 그 기운 받으러 한번 기도 한번 올리고 가보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아주 좋은 전기가 저한테도 들어온 것 같네요. 예. 아, 그럼 여기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예, 가보시죠.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네. 해설사 덕분에 자칫 놓칠 수 있는 공간도 빠짐없이 볼 수 있었는데요.
비석이 있네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걸까요? 이건 태조 이성계가 직접 친필로 직접 쓰셨다는 삼청동이라는 어필각이에요. 아, 삼청동의 뜻은 네. 산청, 수청, 기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산의 화려한 그 기운과 그다음에 사람의 인체적인 나오는 기운, 네. 그다음에 물청. 아. 이래서 산청, 수청, 기청을 해서 삼청동이라고 네. 표기를 해서 어필각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구나. 의미가 깊은 비석이네요. 이거. 예. 산과 물과 사람의 기운이 맑아지는 곳. 아, 혹시 여기가 상이암인가요? 네, 여기가 상이암이에요. 오. 여기는 이제 해발 600고지로서 네. 이 상이암 위치가 사람이 가장 힐링하기 좋은 고지가 600고지라 그래요. 상이암은 흥강왕 원년에 원래 도서남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왕건이라는 사람이 먼저 여기에 이제 처음에 지었고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네. 하늘의 계시를 들어서 여기에 꼭 자기가 여기 사찰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임금의 계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윗상자 귀이자. 그래서 하늘에서 너는 임금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상이암이에요. 그렇구나. 예. 하늘에 계시가 있던 장소. 우와, 이 나무도 굉장히 웅장하고 신비로워 보여요. 예, 이 나무를 네. 화백나무라고 그래요. 이 생긴 지는 지금 한 150년 정도 됐고요. 원래 기둥이 네. 9개가 있었어요. 9개요 또? 예, 기둥이 9개였는데 네. 하나로 뭉쳐져서 아. 지금 이렇게 기둥이 지금 돼 있는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아주 유명한 화백나무예요. 이 화백나무는 이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웅장한 화백나무가 산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나무만 봐도 예사 장소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여기 오신 모든 관광객들은 또 여기 이제 사찰을 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여기 오면은 이 화백나무에 한번 안아줘요. 팔이 짧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 또 손을 대서 그 기운을 또 받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아주 좋은 기운이 가득한 장소네요, 여기는. 예. 신비롭게도 9개의 줄기가 하나가 된 나무. 9개의 능선이 용으로 표현된 성수산의 기운 좋은 구룡쟁조 형세와도 연관이 꽤 깊어 보이는 듯합니다. 아, 근데 또 이 절 안에 제일 큰 배나무가 있다면서요? 네,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네. 사찰 뒤에 청실배나무라고 오, 아, 이건가요? 예, 수령이 600년이 넘은 청실배나무는 아, 이성계가 직접 심었다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네. 여기 사찰에서 향사를 지낼 때 사찰 음식으로 계속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저 나무보다 오래됐는데요, 그러면? 예, 그러죠. 몇백 이렇게 년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신기하고 희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에도 남다른 전기가 흐르는 곳. 상이암과 성수산엔 그 어떤 것들도 예사 모습을 한 것이 없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진귀한 풍경이 담긴 왕이 탄생한 명당을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다음으로 만날 코스는 섬진강 다목적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하고 아름다운 인공호수 옥정호입니다. 무려 4억 3천여 톤의 물을 품고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 호남평야의 젖줄이 되는 곳. 그 물길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지난 2022년부터 생기면서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시끌벅적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을 보여주는 옥정호 둘레길 코스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실구 문화해설사 이완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옥정호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옥정호가 인공호수라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더라고요. 네. 우리 청정하고 맑은 섬진강의 옥정호, 거기에 정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붕어섬입니다. 아, 잘 네네네.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행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출발점인 요산공원에서 시작해 옥정호 한가운데 붕어섬으로 이어지는 총 420m의 다리.
최근 호남 평야로 흘러간 수량 때문에 수위가 꽤 낮아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망망대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우와, 와 여기 올라오니까 또 전망이 또 남다르네요. 아, 그러시죠? 방금 그 출렁다리 위에서 강바람도 시원했지만 여기 붕어섬 주탑 이 높이 올라오니까 더 시원하죠. 저기 보시면 산봉우리하고 정자가 보이죠? 아, 네 보여요. 시야도 툭 트였고 네. 산의 자태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네네. 이 지역에서는 무척 이렇게 우러러보는 산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좋은 기운이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출렁다리 건너가시면요. 네. 이제 붕어섬에 이제 입장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붕어섬에 가시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생태 공원이에요. 둘러보시면서 좋은 여행, 좋은 추억 많이 이렇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좋은 구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저도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옥정호의 숨은 명소라는 붕어섬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내륙의 섬. 위에서 바라보면 금붕어를 빼닮았다고 해서 붕어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옥정호가 생기면서 섬이 되어버린 장소로 지난 2017년까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이후 모두 이주를 한 뒤 임실군이 앞장서서 재조성한 공간입니다. 덕분에 철마다 오색꽃들이 반겨주는 옥정호의 특별한 정원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인위적인 멋이 아닌 자연을 그대로 살려 생태공원이란 이름이 걸맞는 곳이 됐습니다. 걸을수록 아기자기한 나무와 꽃, 오솔길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붕어섬. 혼자서만 누리긴 아까울 정도로 예쁜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와서 즐겨도 좋을 것 같고요. 연인들끼리 둘레길 여행을 와서 즐겨도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문구들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붕어섬이네요. 자연과 어우러진 귀여운 문구들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산과 달리 섬을 통째로 산책로로 만들었기에 높낮이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모습이었고요. 특히 바닥이 모두 흙길로 나 있어 걸을수록 발의 피로가 풀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옥정호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친구 삼아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주변으로 산과 물이 풍부해서인지 붕어섬엔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야생화도 꽤 여러 종류가 보였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과 눈맞춤할 수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곳. 이보다 더 좋은 산책로가 있을까요? 호수 위의 무릉도원과 같은 붕어섬에 푹 빠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봄엔 작약이 만발을 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 배롱나무가 반겨주는 붕어섬인데요. 그만큼 사시사철 다양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입니다. 이 붉은 배롱나무에 꽂힌 백일홍은 100일 동안 핀다고 하니까요. 꼭 봄이 아니더라도 지금 꽃 구경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석 달이 넘게 핀 배롱나무가 마지막 꽃길을 열어준 모습입니다. 백일홍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계절의 꽃과 풀들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반겨주겠죠? 붕어섬 한편엔 가을을 알리는 억새가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울대는 억새 사이로 걷다 보니 운치 있는 붕어섬의 매력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옥정호 한가운데 숨은 비밀의 정원과도 같은 붕어섬. 임실의 보물섬이 된 듯합니다. 이렇게 호수 위에서 나무와 꽃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호수 위 섬 안에서 숲을 만난 이색적인 기분이 듭니다. 다른 계절의 임실을 다시 찾는다면 꼭 다시 오고 싶은 힐링 장소.
붕어섬의 여유를 온 마음으로 누리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코스는 옥정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사봉 전망대입니다. 봉우리 위에 전망대라는 이름에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야트막한 능선 안에 있어 예상보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수산처럼 기운 좋은 산들이 많은 임실. 이곳 국사봉 역시 길한 일들이 많은 봉우리로 유명하다는데요. 그곳에서 임실의 물길까지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니 명당 중의 명당이랍니다. 여행이라니 얼마나 설레. 임실은 어딜 가나 좋은 기운이 넘치는 길들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마을 뒷산인 국사봉도 전기가 좋아서 조선시대의 진사가 12명이나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질녘 옥정호를 바라보면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조망할 수 있다는데요.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하고 가볼까요? 국사봉 전망대는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하늘과 호수가 맞닿은 모습을 보기 좋은 장소기도 합니다. 붉은 노을로 하늘의 두뺨이 서서히 물들고 이윽고 하늘과 마주한 옥정호도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음을 참 따스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함께 걸을까요 둘레길 어떠셨나요? 임실을 두 눈에 담고 호흡하면서 걷다 보니 산과 호수가 주는 고즈넉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일상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에 달콤한 휴식을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길한 전기들이 흐르는 곳이 많아서 저도 덩달아 좋은 기운을 듬뿍 받고 갑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강한 힐링 둘레길 여행. 다음 이 시간에는요, 또 다른 매력의 둘레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함께 걸어요. 임실의 숲과 호수에서 좋은 기운을 듬뿍 받고 갑니다. 멈추지 않을 만큼 내게 다가와.